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깝깝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 상황은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그리고 또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설치고 댕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믿고 저렇게 까불어 댕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이야 우리가 올해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될 거다. 이런 기대심을 가질 수야 있는데 솔직히 2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도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 사법부 판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조국이야 올해 내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해도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과연 다음 대선 전까지 이재명이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장동만 하더라도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화천대유라든지 무슨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끄러웠던 게 벌써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왔고 이게 지금 뭐 대법원까지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할아버지 되고 나서야 한 40년은 지나고 나서야 그래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택도 없이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이를 구속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감하고 있으면은 하루빨리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사법부조차도 뜨뜨근하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더 믿고서 야 이것 봐봐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 까부는데 우리도 가만히 두네 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나 진짜 난동을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개판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개판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또 참 휴일까지 5월 달에는 많은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라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화영의 그 술판 논란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화영의 얘기가 진짜 100%다 구라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성태 전 회장인 것이죠. 김성태 전 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의 주장에 따르면은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김성태의 부하 직원들이 무슨 뭐 음식 같은 거를 날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성태뿐만 아니라 검찰이 자기를 이제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술판 논란인데 지금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뭐 술자리 회유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뭔 소리냐? 검찰이 이화영한테 회유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이화영한테 쩔쩔맸다는 것이죠. 이화영이가 지금 무슨 뭐 상사인 것처럼 책상을 그냥 탁 치고 뭐 소리까지 지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게 김성태 지금 전 회장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보니까요. 이화영과 저는 20년 동안 형 동생을 지냈던 사이다. 웬만하면 그분도 힘들 건데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계속해가지고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화영과 알고 지낸 시점만 하더라도 20년 가까이나 되는데 형 동생으로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형제같이 지냈던 게 20년인데 어떻게 내가 이화영한테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더 고생시킬 수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3년 동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터졌어요? 이른바 술판 회유가 터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장님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대요. 자신과 이전 부지사를 조사했던 수원지검의 A 검사, 이 지금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조사했던 검사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는 이제 실명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 검사가 김성태 본인 스스로를 수없이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5개월 넘게 동안 나를 조사했었는데 사람이 뼈밖에 안 남았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도 참 예의 바른 검사다. 제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화영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소리까지 지르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김성태 입장에서 지금 와가지고 그 검사한테 좋게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조서까지도 다 지장 찍어가지고 재료 다 끝난 상태이고 판사님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그 검사를 위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럼 김성태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검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5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뼈밖에 안 남았대요, 사람이. 그리고 그 검사가 무슨 뭐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뭐 회유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화영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검사한테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그냥 탁 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거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까딱 잘못했다가 법정 모욕이 되던가 아니면은 판사님한테 이것 봐봐라 이놈 보니까 지금 이거 반성의 기미가 없네 괘씸죄까지 추가돼가지고 실형의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거 그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이화영한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법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이 무섭기는커녕 판사가 무섭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밖에 없어요. 이재명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거짓말 술판을 무슨 뭐 버렸다 이게 무슨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영화를 지금 시나리오를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가짜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이화영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판사님이 지금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설쳐될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소름 끼치는 건 이화영 본인의 머릿속에도 내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밑보여가지고 시력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걱정보다도 이재명 대표한테 잘못 보이는 건 아닐까? 이재명 대표 눈밖에 나진 않을까? 그게 지금 더 두렵다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지금 야당 대표로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김성태 씨가 재판장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김용이 됐건 이재명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나하고 대질신문조차도 못하지 않냐. 누구도 와서 대질하면 되지 아무도 못했고 나를 증인으로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술판 논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재명 측에서 진실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김성태 같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화영 씨가. 그럼 김성태 불러다 놓고 증인으로 앉혀놔가지고 위증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언을 시키면 되는 거일 텐데 어느 누구 하나 김성태 씨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대질신문조차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뻔한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김성태를 불러다 놓고 대질신문 한다면 3번 정도도 못 주고받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김성태 씨를 못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 깊게 진짜 다 파괴가 됐었어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하다하다가 이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 나아가서 1심, 2심에서 이미 범죄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이따위 소리라는 거를 듣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공인 중에 공인이고 가장 큰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하물며 연예인들조차도 요즘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도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에? 무슨 뭐 뺑소니를 했다, 뭐 음주운전을 했다, 뭐 사람을 뭐 교체를 시켰다, 운전자를 교체시켰다, 별의별 논란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자숙합니까? 자숙할 필요 없지. 이재명이 봐봐라, 이화영이 봐봐라. 아니 저거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단독으로 과반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조차도 저런 식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나라고 뭐하러 자숙을 해야 되냐 이런 인식이 지금 팽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법부는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유를 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